이번에 보실 물건은 사진처럼 2층짜리 건물인데 1억대예요. 굉장히 싸죠. 근데 이제 월세도 괜찮습니다. 월세 수준도. 왜냐면 수도권이고, 그리고 위치나 교통편이 아주 나쁘지 않은 괜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월세 수준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가장 그 메리트가 있는 거죠. 빌라보다. 1억대면은 사실 수도권 그리고 서울 웬만한 데는 빌라도 못 사죠. 그런 가격대로 저렴해졌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공매 물건번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경매가 아니에요. 공매 물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감정가는 3억 9천, 최저가는 1억 9천. 그리고 보증금은 1,900만 원 정도 단독주택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7년, 그러니까 26년 차 건물입니다. 땅은 54평, 건물은 87평이에요. 정확한 위치는 이제 평택시 서정동에 있습니다. 매각 일자는 10월 10일, 10월 10일이니까 공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7일 지나면 10%, 또 10일 지나면 10% 이런 식으로 유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 경매 같은 경우는 한 달, 어떤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0에서 30% 정도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10%씩 저감이 되니까 뭐 한 달 지나고 있으면은 뭐 반토막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매각 주관사 마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찰이 됐다 싶으면은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비드, 그러니까 캔코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을, 전자 입찰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경매 물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차가 이렇게 지나가죠. 2차선 도로. 그래서 약 한 10m 정도에 되는 도로에 제 옆에 있고, 그리고 주차 한 대, 한 두 대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하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있고, 2층 있고, 이런 식으로 한 층에 하나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상 보면은 크게 어떤 이제 하자나 그런 건 없어 보이지만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뷰랑 외관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면에 보이는 게 2차선 도로고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왼쪽에 보이는 게 해당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제 지층, 여기 지층 바로 앞에 주차를 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가스 계량기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새 집이 거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건물은 이제 빨간 벽돌 집이니까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눈물 자국이 사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죠? 여기 어디서 물이 좀 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시의 건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시의 건물이에요. 이런 부분. 그래서 제시의 건물도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미군 부대나 어떤 부대 군사시설로 인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보면은 낮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이제 오래된 주택들로 이루어진 단지 내 주거시설에 있는 해당 경매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렇게 그 반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반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하 1층이고, 그 다음부터는 2층, 3층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수리를 어느 정도 안 한 것 같죠? 여기 보면은 측면에, 그러니까 내부는 어느 정도 이게 샤시나 이런 게 그 하이샤시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처음 초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낙찰받고 어느 정도 좀 수리를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 현관을 보면요. 지금 약간 이런 부분, 문이 약간 지금 뒤틀려 있다는 사진, 로드뷰가 이제 이렇게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이 문이 좀 뒤틀려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이 하나가 아예 없네요. 그렇죠? 원래 여기가 경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있어서 여닫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겨울에 동파나 이제 수도 배관이 이제 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측면도 마찬가지로 뭐 빨간 벽돌 집이죠. 특이할 만한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외관이랑 주변 전경을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층, 내부를 좀 볼 텐데요. 이게 지층인데요. 지층 같은 경우는, 현관도 있고, 뭐, 특이할 만한 것, 벽도, 뭐, 이렇게 특이할 만한 것은 없는데, 근데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보면은 언제 이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기가 색상이 좀 진하죠. 그래서 약간 습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물이 차면은 이런 부분에 녹이 들어서 이제 문짝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닥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바닥이 좀 색깔이 진해서 어떤 습한 거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좀 봐야 되는데, 내부는 이제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공매나 이런 어떤 그 공과금이나 이런 어떤 우편물 같은 게 이런 게 안 꽂혀 있는 거 보면은 사람이 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1층입니다. 1층 같은 경우도 현관문이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전자키가 아니라 키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벽이랑 이런 것도 세월의 흔적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까져 있는데 페인트 칠을 좀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군데군데 어떤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문인데 현관문 교체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시트지를 바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트지를 좀 바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층 내부, 그러니까 이제 계단 상태를 보면요.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널브러져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 관리,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원룸 건물이나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주 1회나 이런 정도로 건물 청소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먼지가 좀 쌓여 있는 그런 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하 내려가는 길, 여기가 이제 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청소해서 닦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 보이진 않는데,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약간 이렇게 하얗게 페인트 칠이 좀 되어 있죠. 페인트 칠보다는 이제 이게 방수 자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금이 갔으니까 여기에서 물이 셀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니까 여기다가 이제 방수 어떤 페인트를 좀 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 가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비가 온다고 하면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옥상입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이 문이 되게 녹슬어 보이고 좀 보기 싫죠. 흉측하죠. 그리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너저분하게 옥상이 좀 많이 잘 정돈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게 치우면 돼요. 문짝 바꾸는 것도 뭐 돈 얼마 안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건물이 대지 면적이 그래도 땅이 54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옥상에서도 대략 한 30평 정도의 어떤 면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 방수층이 깨지거나 어떤 그 2층이 이제 꼭대기층이잖아요. 2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은 또 돈이 꽤나 깨지죠. 이 평수가 작은 평수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텐트 같은 게 쳐놓고 이 안에다가 뭐 보관하거나 뭐 그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그 캠핑이나 뭐 이런 식으로 옥상 용도를 좀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호스 자체도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쓸 목적으로 그렇게 좀 한 것 같고, 이런 거는 치우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지금 바닥을 봤을 때 크게 뭐 방수층이 깨지거나 뭐 그런 흔적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좀 한번 하지 않았나 공사를. 지금 보면 이 색깔이 약간 초록색이죠. 초록색. 근데 여기랑 경계면이 좀 있고, 그래서 초록색이 애초에 그러니까 옛날 건물 지을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방수 페인트 색깔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회색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 옥상을 꽤 오래전에 한번 손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현장을 좀 가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시의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창고인데 이건 건물 뒤편에 있는 거예요. 저기 철조망 쳐져 있죠. 여기가 아마 군사시설일 거예요.
그리고 건물 뒤편에도 이런 쓰레기가 너저분한데 뭐 치우면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제시의 건물 니은하고 디귿인데, 니은은 여기가 1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층. 그래서 이런 어떤 샤시 부분, 그죠? 베란다 샤시, 보일러 샤시 부분을 이렇게 어떤 제시의 건물로 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샤시 부분에 이제 오래되면 이런 군데군데에서 물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상황을 들어가서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부의 이제 벽 쪽에, 그러니까 바깥 벽 쪽에 어떤 눈물 자국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누수가 이제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제시의 부분 이것도 이제 요거죠. 차양막 같은 거 이것도 리얼입니다. 제시에 원래는 여기가 이제 오픈되어 있었는데 이 공간을 전부 쓰려고 이렇게 좀 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지층하고 지하랑 1층 평면도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지층이에요. 지하. 그래서 지금 그 대로변이 여기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현관을 문 열고 들어가면은 현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 하나, 방 두 개, 주방 겸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룸 구조로 20평대, 26평 정도 되는 투룸으로 각각 1층부터 2층, 지하까지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시가 있었죠. 제시 여기 건물 뒤에 이게 이제 보일러실 4.5제곱미터니까 한 2평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에 이거 니은 베란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붕으로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면도가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2층 평면도입니다. 2층 평면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구조가. 방 하나, 방 두 개, 화장실 있고 주방 겸 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귿하고 리을, 이것도 제시의 건물이 이제 그 지붕이죠. 싱글 지붕하고 렉산 지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층별 안내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총 3가구다. 그쵸? 지층 1층, 그 다음에 2층에서 투룸으로 각각. 그래서 평수는 지층하고 1층은 이제 공부상은 26평이에요. 근데 2층은 23평이죠. 근데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제시의 건물이 그 차양막이랑 그 어떤 지붕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다 거의 비슷하게 26평으로 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투룸인데 20평 때문에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넓은 투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건축물 대장상 보면은 이 가구 수가 한 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쵸? 건축물 대장상. 근데 이제 불법 건축물은 아니라는 거죠. 불법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노란색 음영으로 불법 건축물 등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아마도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층하고 1층, 2층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다 빠졌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를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일종 주거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 도로, 앞에 도로가 8m 도로인데 아까 그 크기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0m 정도는 충분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시가 여기 건물 뒤편에 있었죠.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는데 땅 모양은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죠. 직사각형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독주택은 땅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땅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하죠. 그 땅값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세입자를 볼 텐데요. 보면 지금 임차인이 지층부터 1층, 2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공매니까,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 그러니까 공매 물건 명세서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번, 요게 4번인데 근저당권이 이제 그 평택 신협이죠. 그래서 말소 이때가 이제 가장 빠른 권리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 17일 요거죠. 3월 17일보다 후순이면 이제 낙찰 받고도 물어줄 게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선순위만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하 이은희 씨라고 이제 전입된 거는 이제 뭐 후순위죠. 그래서 낙찰 받고 물어줄 건 없고, 이게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2층 양성미 씨 같은 경우 2003년이니까 선순위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랑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1억 9억이잖아. 1억 9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순위이기 때문에 은행보다도 이 평택 신협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이분도 뭐 신경 쓸 게 안 됩니다. 다만 이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는 윤정숙 씨 같은 경우는 선순위죠. 근데 이제 어떤 신고나 그 다음에 전입만 해놓고 뭐 임대차 신고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분 선순위 전입이 좀 빠른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지층하고 2층하고 전세로 들어왔죠. 4천하고 4,500. 그러면 얘도 4천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4천이나 4,500. 그죠? 전입일자가 이제 2018년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감안을 할 텐데, 자세하게 이제 입찰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 선순위, 그 세입자가 인지 아닌지 모르죠. 무조건 선순위라고 해서 전부 다 세입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따가 총평 때 얘기를 해볼게요. 위치도인데요. 본권 같은 경우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산 밑이고 군부대로 인해서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권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이제 바로 앞에 200m 가면 이제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2대가 이제 겨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건물이 있고 도로가 여기 있으면, 그리고 주차를 아마 이런 데도 할 수 있어서 주차를 뭐 하는 데서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이제 다들 노후된 단독주택으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근데 여기가 바로 앞에 이게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공용 주차장. 그래서 차가 있다고 하면 이제 바로 여기다 주차를 하고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투룸인데 20평, 26평대 투룸이니까 거의 아파트로 치면 30평짜리예요. 3룸, 방 3개짜리. 그렇기 때문에 보통 1인 식구 말고 뭐 3, 4인 식구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집당 뭐 많게는 차가 2대, 3대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차 공간은 여러 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 이제 본권이 여기 있고 1km, 이게 직선거리예요. 송탄역이 있습니다. 1호선. 그죠? 그래서 버스나 이제 차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버스 타고는 대중교통 1호선 타고 뭐 출퇴근, 뭐 학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 송탄에서 그 평택에서 좀 유명한 국제중앙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이제 미군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좀 있어서 어떤 이제 그 볼거리가 좀 있는 그런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송탄역 근방에서 학교가 많아요. 여기 송신초등학교, 태강고, 태강중, 그 다음에 복창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완전한 어떤 송탄 시내권에 위치한 집은 아니지만 약간 좀 떨어져 있는,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래서 교통편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보면 본권이 여기 있죠. 그리고 왼쪽이 여기 송탄역 바로 앞에 이제 송탄터미널도 있네요. 근데 이제 보면 대략 여기가 직선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앙까지 지금 보면은 여기가 고덕신도시예요.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좀 유명하죠.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저도 이 근방에 그 상가가 있긴 한데, 여튼 이렇게 좀 큰 고덕 신도시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아무래도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꽤나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독 주택이긴 한데 땅이 54평이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땅 평수가 큰다는 거는 땅값이 좀 민감하게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호재니까 향후 그래도 땅값 좀 평당 100만 원이라도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평당 100만 원이면 54평이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죠? 최저가가 1억 9천만 원이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땅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월세 매물인데 본권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주변에 월세 매물이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좀 멀리 떨어진 표본을 갖고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년 이내, 그리고 7평짜리 원룸이에요.
물론 이제 빌라인데 이게 표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원룸짜리 빌라 다가온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튼 7평짜리가 100에 45,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350, 내부 상태는 뭐 수리는 하네요. 그죠? 에어컨도 달려 있고 뭐 그런 식인데 월세가 50에서 45까지. 근데 본건 같은 경우는 26평이죠. 이거보다도 거의 3배 정도가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좀 더 가까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짝 떨어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룸인데 3천에 28만원 정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내부는 뭐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에어컨 달려 있고 화장실이랑 이런 게 있고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표본 같은 경우는 본건이 여기 있으면 좀 바로 앞에, 그래서 숫자 2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지은 지 10년이네. 본건보다 신식이죠. 근데 5평이에요. 되게 작죠. 근데 1000에 40, 그러니까 100에 45. 그러니까 월세 수준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높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원룸인데 40이다. 월세가.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거, 본건이 여기 있고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13평. 본건은 26평이죠. 25년 이상 맞고 투룸이고 근데 570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본건은 평수가 20평대로 넓으니까 그래도 80은 받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월세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월세에 대해서 추정치를 해보면 합계로 보면은 총 240 정도, 한 집당 80을 잡았어요. 근데 지층은 80을 잡기에는 좀 더 깎아야겠죠. 지하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20을 깎고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나온 게 한 220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월세로 생각했을 때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좀 더 받고 월세를 내리면 이 가격이 좀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땅이 좀 있기 때문에 땅 가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땅값의 실거래가를 좀 볼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길가에 붙어 있는 건데 재작년이죠. 20년 6월에 평당 140만 원에 좀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시세를 반영을 못할 가능성이 있고, 본건이고 바로 앞에 있고, 이거는 작년 9월이에요. 이건 평당 311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근방으로 최근에 거래된 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1월에는 326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평당 한 300만 원, 310, 320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제곱미터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300을 해야지 이게 평당 가격이 나오는데, 2018년부터 23년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그 공시지가가 오르죠. 그래서 68만원, 70만원, 73만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올랐다가 올해 좀 살짝 떨어진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땅가격에 대해서 이건 추정치예요. 정확한 거는 임금 부동산 어떤 탐문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23년에는 253만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가장 이제 어떤 반영이 잘 된 거는 요거예요. 작년에 1월하고 9월인데 320하고 310이에요. 그래서 땅값만 본다고 하면은 320 잡으면 1억 7천, 310 잡으면 1억 6천이에요. 근데 지금 54평이고 최저가가 1억 9천이니까 땅값만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싸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2층짜리고 그 다음 지하까지 3개층이 있고, 그 다음 월세도 수준이 나쁜 편이 아니니까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총평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3억 9천인데 1억 9천이 돼 있죠. 그리고 공매예요. 일주일 단위니까 일주일마다 10%씩 저감이 돼요. 7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스피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월세 수익 지금 1억 대인데 월세가 220이면은 이게 2,600 정도 돼요. 연세로 1년 따지면, 그죠? 1년 12달 하면 2,200,
그 다음에 2달 해갖고 400 하면 2,600 정도 되니까 1억 되면 2,600이면은 가격이 나쁘지 않다. 왜냐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 빌라도 사면은 월세 나와봐야 50에서 60밖에 안 나요. 근데 얘는 월세 받는 구조가 3개잖아요. 지하까지. 그리고 보셨다시피 그 송탄역에서도 가깝고 교통편도 괜찮고 주변에 어떤 그 초중고도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미군 부대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위치가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수도권 중에서도. 그리고 월세가 원룸인데도 막 40, 50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월세 수준이 나쁘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월세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게 26년 차 노후 건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아까 지하의 바닥에 물이 조금 차 있다는, 그 약간 젖어 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건물 외관에서 문짝이 한쪽이 없었죠. 옥상도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를 확인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수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낙찰 받을 때 당연히 수리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찰하려는 그 A, B, C, D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단점으로 작용이 안 돼요. 그렇죠? 나만 고려하면 단점인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러니까 단점으로 작용이 안 되고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아까 건축물 대장상 봤을 때 한 가구였잖아요. 근데 지금 세 주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면 그 건축물 대장상 노란색으로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러니까 악의에 의해서 너 죽어봐라 하고 어떤 신고를 해서 공무원이 나와갖고 불법으로 등재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쓰기 때문에 크게 이런 문제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요거예요. 전입일자가 빠른 이게 이제 진정한 임차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윤모 씨에 대해서 그 현장을 찾아가서 좀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지금 보통 그 이렇게 공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자진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권리 신고를 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해서 그래서 보증금 얼마 있고 하는데 배당 받고 나가겠다 하면서 배분 요구를 하죠. 근데 그런 걸 아예 안 했다는 거는 사실 임차인이 아니고 그냥 전입만 해놓고 그냥 이사 나가고 그냥 그렇게 상태로 남아 있는데 전입을 떼보니까 이분이 전입이 돼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런 심증이 들어도 그런 부분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윤모 씨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는 지금 아까 신협 채권자 있었죠. 이분 여기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뭐 보통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면 어쩔 수 없지만 알려준다고 왜냐하면 안 알려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입찰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입찰가가 그러니까 낙찰되는 금액이 점점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전입일자가 빠른 선순위 세입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4천인가 4,500인가 이분이 막 받고 그 다음에 은행이 이제 2순위로 받고 나가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튼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더 싸지게 낙찰이 된다고 하면 선순위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수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어떤 그 채권자 신협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거 빨리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더 이상 유찰이 안 되고 제가격에 낙찰이 돼서 채권의 수에 좋지 않겠냐 이런 식 논리로 해서 설득을 해서 그 다음에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이 당시 대출 일으킬 당시에 진정한 세입자였냐 아니면은 뭐 무상 임대차를 계약서를 갖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탐문조사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뭐 안 가르쳐줘요. 개인정보라고 아무리 해도 논리로 설득해도 막무가내로 안 알려줘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는 그거예요. 지금 4,500이랑 4,000이 신고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분도 지금 윤모 씨도 4,000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4,000을 물어준다 생각하고 입찰가를 가정하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낙찰받고 4,000이 진정한 이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신고한 사람이라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은 두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 말만 믿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해라. 그러니까 소송을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피고를 하고 선생님이 원고로 해서 나한테 소송을 해라. 그러면은 어떤 법원의 판단, 아무래도 이제 소송을 하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바로 뭐 소송해라 이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선생님 말만 듣고는 내가 돈을 내줄 수 없지 않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해서 소송을 해갖고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보통의 이제 진실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 돈 4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신고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입만 해놓고 딴 데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응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아까 채권자 같은 경우는 그 채권 은행들 있죠. 채권 신협이었는데 여기서 파악이 안 되면 당연히 지금 사는 분들 있죠. 1층부터 2층, 3, 지하는 빼고 여기가 지하죠. 1층, 2층. 그래서 이분들을 다 똑똑 두들겨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탐문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불확실한 불확실성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월세 괜찮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애매한 구석, 불확실성이 있는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도 살펴봤습니다.